은퇴라는 단어는 오랜 세월을 일터에서 견뎌온 사람들에게 마지막 보상처럼 들린다. 새벽에 눈을 비비며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성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윗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는 누구에게나 달콤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은퇴 이후의 삶을 고요하고 느긋한 여유로 상상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특히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이들에게 노후는 쉬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다. 편할 줄 알았지. 그런데 매일이 시험이더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은퇴 이후에도 버티기를 멈출 수 없는 삶은 많은 이들의 현재이며 앞으로 다가올 우리 모두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김정수 씨는 올해 73이다. 25세 결혼하고 생계를 위해 택한 길이 식당 운영이었다. 반찬 가게로 시작해 김밥집, 분식집을 거쳐 지금은 동네에 작은 백반집을 하고 있다. 그는 평생을 주방에서 보내며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휴일도 없었고 명절에는 더 바빴다. 그러나 그런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나중에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60만 넘으면 쉬엄쉬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내랑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도 돌보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은퇴를 생각하던 시점에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자식들의 결혼과 집 문제로 지출은 끝이 없었다. 결국 식당 문을 닫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한다. 정수 씨는 말한다. 지금은 힘들어서 쉬고 싶어도 쉬면 수입이 없어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하루 문 열고 닫는 게 시험 같아요. 손님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그날은 그냥 손해죠. 두 번째 사례는 72세의 여성 자영업자 이술래 씨다. 그녀는 오랫동안 작은 세탁소를 운영해왔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아이 둘을 혼자 키워냈고 세탁소 수입이 전부였다. 예전에는 장사가 괜찮았다. 단골도 많고 옷감도 좋았고 동네에 세탁소도 몇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다르다. 아파트 단지에 새로 들어선 프랜차이즈 세탁소, 셀프 세탁기, 옷을 적게 사는 젊은 세대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래 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연다. 쉬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이다. 처음엔 수입이 줄어드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나중엔 그보다도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더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앉아있으면 하루에 몇 명이라도 사람을 보고 말 한마디라도 하니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녀에게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버틸 수 없을 때야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세 번째 사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은퇴를 맞았다고 여겨졌던 70세 남성 박인환 씨다. 그는 대기업을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금도 받았다. 퇴직 후엔 건강도 챙기고 취미도 즐기며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곧 경제적인 현실에 부딪혔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다고는 해도 자녀의 유학비와 생활비 지원으로 순식간에 바닥이 났다. 게다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예상치 못한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고민 끝에 그는 은퇴 후 카페를 열었다. 젊은 시절 유럽 출장을 다니며 카페 문화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여유로운 분위기의 공간을 꿈꾸며 창업에 나섰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 오르기만 하는 원두값, 낮은 회전율, SNS 마케팅에 대한 무지 모든 것이 부담이었다. 결국 2년 만에 카페를 접고 지금은 소형마트에서 주말마다 알바를 하고 있다. 박 씨는 말한다. 창업을 통해 나만의 노후를 만들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를 고단하게 만들었어요. 은퇴 이후는 평생 쌓아온 걸 나누는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시 배워야 하는 시기더군요. 돈도 기술도 관계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지 성공이나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 후에도 자영업이라는 현장에 발을 딛고 있는 이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들이는 에너지가 결코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육체적 노동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서적 고립감과 불확실성, 체력의 한계와 싸워야 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은퇴 이후의 삶을 쉴 수 있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그저 생존을 위한 연장의 시간일 뿐이다. 자영업자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여전히 손에 무거운 계산기를 쥐고 내일을 걱정한다.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자영업을 노후의 대안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장의 흐름은 빠르게 바뀌고 소비자들은 더 까다로워지며 기술은 어느새 새로운 장벽이 되어 다가온다. 생계 유지를 위한 창업은 종종 또 다른 위기를 낳고 그 위기 앞에서 고령의 자영업자는 도망칠 수도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놓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 회복력과 사회적 연결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나의 노동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라 나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편할 줄 알았지. 매일이 시험이더라는 말은 어떤 누군가의 탄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은퇴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그 말 속에는 기대와 배신,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다. 바로 그들이 아직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들의 삶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직시해야 할 노후의 초상이다. 더 이상 은퇴는 쉼이 아닌 고된 연장의 시간이 되어선 안 된다. 누구나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 길의 출발점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시작된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단순한 직장 생활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삶의 또 다른 국면, 그야말로 제2의 생존기에 가깝다. 특히 자영업자로 남은 은퇴 세대에게 은퇴란 쉼이 아니라 생존의 연장선일 뿐이며 그 생존은 신체적 능력, 경제적 자원, 감정적 탄력성, 사회적 연결망을 모두 요구하는 고강도의 지속 과제다. 문제는 이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준비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사회적 구조와 제도가 이들의 존엄한 노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영업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 이후의 대안처럼 제시되어 왔다. 작게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노후를 보내면 된다는 말은 이제 진부할 정도로 흔하다.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치열한 시장 경쟁,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밀려남, 프랜차이즈의 공세, 인건비와 임대료의 상승,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까지 자영업 환경은 점점 더 독립적이고 영세한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마케팅과 시스템 관리, 주문 처리와 같은 기술적 영역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처럼 은퇴 후 자영업을 택한 고령층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단순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수준을 넘어 거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과거 수십 년간 한 업종에서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험이 요즘 시장에서는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현실이 문제다. 경험은 자산이어야 하지만 기술과 환경이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면 경험조차 낡은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현실에서 많은 고령 자영업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의 늪에 빠진다. 나는 시대에 뒤처졌다.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자책이 쌓이면서 자존감은 무너지고 결국 건강과 심리적 회복력까지 손상된다. 게다가 이들이 기대해야 할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우며 의료비나 주거비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된다. 일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곧장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자영업이라는 선택은 사실상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진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강요된 생존의 방식인 것이다. 또한 은퇴 자영업자의 가장 큰 외로움은 매일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조직에서는 회의도 있고 팀도 있다. 실패에도 나눠지는 책임이 있고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 하지만 자영업은 매출의 하락도, 물가의 상승도, 손님의 불만도 모두 혼자서 감내해야 한다. 체력의 한계가 와도 쉴 수 없고 실수를 해도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 이 고립감은 은퇴 이후 더욱 증폭된다.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퇴장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가족 내에서도 여전히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만 기능할 뿐 그 안의 피로와 공허함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결국 은퇴한 자영업자는 경제적 고립과 함께 심리적 단절 속에서 이중고를 겪는다.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일까? 첫째는 이들의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자영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아닌 경험 기반의 컨설팅이나 멘토링 체계를 만들어 이들이 자신의 경력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은퇴 세대가 가진 업종별 지식, 고객관리 경험, 위기 대응 능력은 젊은 창업자에게는 절실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를 연결하는 정책적 중재가 필요하다. 둘째는 자영업자의 사회적 연대를 지원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지역 단위로 고령 자영업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기적인 모임이나 정보 교환의 장을 통해 고립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 노동이 많은 업종일수록 심리 상담과 피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은퇴 이후 시작한 창업자들에게는 실패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셋째는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디지털 마케팅, 간편 결제,
플랫폼 활용 등 오늘날 자영업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고령층이 접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복지관,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술을 젊은 사람의 영역으로 한정짓는 사회적 편견을 깨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고령층 스스로도 배우려는 태도를 잃지 않도록 심리적 동기부여와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닌 생애의 새로운 국면으로서 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는 시기다.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쓸모있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은퇴 자영업자들의 고단한 현실은 사회 전체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금의 그들이 곧 미래의 우리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구조의 재편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 노후를 함께 지켜봐야 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정비야말로 은퇴가 쉼이 아닌 전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은퇴하면 편할 줄 알았다는 기대가 매일이 시험이라는 현실로 바뀌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진짜 시험대에 오를 차례다.